안녕하세요. 법률가의 부서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욱의 법필소세.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교수시고 또 한국 현대사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그 자유교육연합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우리 그 현대사학회 역사학회에서 태도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까지 교학사 저술하신 이명희 교수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리더십 한번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제 그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서정욱 변호사님 새롭게 개국하고 나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많은 책도 보고 이게 부족하지만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신 교수님 모시고 제가 이제 그 궁금했거나 모르는 부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승만 대통령 보니까 정말 이게 위대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이런 뛰어난 통찰력, 해안을 가지신 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너무 저평가됐어요. 백번 김구나 심지어 요즘 이게 몽양 여운형보다도 좀 이게 저평가 좌파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사실 질문입니다. 예. 그 정치가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로서 평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제가 이래 보기로 동의하는 건 저평가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평가되는 원인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좀 너무 커서 이제 못 알아봐가지고 미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 4.19로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하고는 달리 하야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정치인은 평가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 들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16 이제 군사혁명에 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예. 그 4.19 때의 그 열기 분위기 이거를 부정하고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유당 말기에 소위 그 이승만 대통령도 신인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요,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면만 있고 좋은 면만 있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점 있는 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평가를 할 때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평가하는 거 보면은 김구 선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전부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요즘 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우파분들은 또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또 좋은 점은 거의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이런 풍토가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적 맥락에서 봐가지고 1960년대에 거의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선입견이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커서 예. 너무 큰 거목, 큰 나무를 제대로 우리가 면목을 모르듯이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이 그 상당히 와닿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덩샤오핑처럼 그때 마오쩌둥 07 과상 예. 이렇게 평가했는데 우리도 좀 균형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야하고 나서 1960년대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기의 독재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안 좋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승만 박사가 재평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목은요. 그 나무 밑에 바로 있을 때 안 보여요. 그게 모습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건국되고 나서 70년 넘게 됐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받는다. 제대로 된 평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평가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우리 옛날에 그 돌 김용옥이라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돌이 아니고 돌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뭐 이자가 이게 진짜 지식인지 의문인데 김용옥이가 뭐랬냐면요. 이승만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에 데려온 일종의 퍼핏, PUPPET, 퍼핏, 괴뢰. 따라서 이게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게 궤변을 김용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제대로 한번 반론해 주시면. 그 뭐 돌 김용옥 선생은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철학자 아니십니까? 그것도 동양 철학 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 보기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전모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인지가 첫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가깝죠. 철학이나 노선이 같죠. 그게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하고 가까운 거를 이제 얘기할 때 뭐 이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의 하나가 이제 돌과 같이 뭐 퍼핏이다, 괴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감을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제로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당시 박사하고 그 미 군정 혹은 미 국무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뜻에 따라서 협조하고 했으면은 이승만 박사를 당연히 앞세우죠. 민중들로부터 지지도 뭐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당시에.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도. 심지어 뭐 공산주의자들, 남도당 박근영조차도 대통령은 이승만이 돼야 된다. 이럴 정도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데도 미 군정, 미 국무부가 이승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김규식하고 여운형을 선택해가지고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뭐 그런 사실에는 눈을 감고 무슨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독립운동 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괴뢰다. 이거는 뭐 학술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도 제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면 미군정하고 갈등이 많았죠. 오히려 이제 김규식, 뭐 여운형, 건준 이런 분들에게 미국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철학은 가져오지만 실제는 이게 미국이 앞잡이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갈등이 많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이승만 대통령 제가 알기로 일본 쪽에 오줌도 안 넣는다. 이런데 또 친일 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마 이게 건국할 때 우리가 이게 테크노크랩들 뭐 경찰이나 그때는 이게 어차피 건국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청산해버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북한이 오히려 친일파가 내각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친일파라고 비판하는데 이건 어떻게 반론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서 변호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신생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신생국입니다. 신생국이었을 때 나라를 새로 만들 때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나라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은요. 당시 그거를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이 일찍 독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였나 하면 첫째는 반탁운동입니다. 즉 우리는 신탁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하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을 정도의 자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 그 주요 5개국이요. 예. 당신들 나라를 세우면 나라 다스려 갈 사람들이냐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게, 야,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한국에는 그 일정 하이긴 하지만은 교육을 열심히 해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있다. 예. 본인도 하버드 석사죠. 예. 뭐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자기 밑에 이한빈 박사나 이런 양반들이 하버드 그때 나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일정 하에서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일정 하에서 대한민국 경성제대나 와세다 대학이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에서는 일본하고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하고 협력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친일파라 그러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김성수 선생 아닙니까? 예, 인천.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거는요. 세계의 모든 신생국들 보세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더 많고요, 우리보다. 더 많죠. 다른 나라들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보세요. 더 많습니다. 예. 전부 다 식민지 하에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그 식민지 문명을 배우고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뭡니까? 소위 그 서양인이 만든 기독교 문명 위에서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뭔가 경험을 했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이론 무장을 해야지 좌파들에게 계속 친일머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고평가돼요. 예. 바로 이제 해방 직후에 시야가 너무 좁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에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이 재헌의회며 그다음에 초대 대한민국 그 강요나 정부에 친일파들이 몇 명 들어가 있는 거 보고 흠집 잡아가지고 비판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예. 저도 근데 여러 책을 평들을 봤는데요. 제가 하나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배제학당 졸업했잖아요. 예. 근데 졸업생 대표를 영어로 연설하는데 외교관들이 놀랬지. 발음도 정확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가 한국의 독립 있잖아요. 영어 연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분이 고종 퇴위 운동하다가 구속됐잖아요. 물 탈옥도 하다가 계속됐지만 근데 교도소 옥중에서 그 유명한 우리 독립정신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 단행본.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우리 진주만 습격. 이걸 미리 예측한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 유명한 책들.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통찰력이나 뛰어날 수 있을까? 이분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저는 통찰력이 뛰어난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저는 뭐 이제 사범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예. 원래 이제 중등학교 교사도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교육적인 배경을 유심히 봅니다. 예.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어릴 때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이미 그 집안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함이 뭐더라?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학자입니다. 예. 이건하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하라고 그 낙동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낙동이면은 어디냐 하면 지금 회연동, 명동, 충무로 그 일대예요. 예, 예. 그가 그 낙타할 때 낙자 써가지고 낙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낙동서당이라고 열었습니다. 예. 그 이근하는 그 이 조선 그 말기죠. 1864년에 즉 그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기 11년 전에 과거에 붙어 가지고 아마 과거에 붙었는데 그냥
보통 성적으로 붙은 게 아니고 아마 거의 수석이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그런 사람이 배당이 됐나 하면 홍문관에 배당이 돼요. 예. 되게 예. 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시다가 1866년에 2조 참판을 했고 1892년에 이제 예조 판서를 하는데 예. 그 2조 참판을 하고 나서 이제 쉬고 있을 때가 있었어. 예. 그때 이제 그 저 이승만 박사의 이제 부친인 이경선 공이 자기 아들을 예. 그분한테 이제 가서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유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입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조 판서도 하고 1899년에 대한제국 시절에는 내부 대신 예.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행자부 장관 예, 뭐 이렇게 이제 되시는 분인데 이제 입각을 하게 되니까 그분한테서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도동이라고요. 도동은 오늘날 어디냐면은요. 그 후암동, 후암동하고 그 옆에 해방촌 있잖아요. 예. 예. 그 남산의 남서쪽 자락 거기를 옛날에 도동이라고 예. 했는데 거기에 그 같은 전주희 씨 집안에 그 저 뭐예요? 그 저 집안 어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근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당을 도동 서당을 열어줬는데 거기에서 한 10년 이상 그것을 이제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이제 아마 유학 공부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 옛날에도 이제 쳤는데 그 과거 모의고사를 치면은 이승만 박사가 어릴 때 뭐 하여튼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무조건 거의 뭐 1등에서 아마 그 서명사하고 비슷했는 말이에요. 어릴 때.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배제학당에 이제 그렇죠. 이제 들어간 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승만 박사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간 게 몇 년인지 아셔요? 몇 년? 1894년, 95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연구는 언제예요? 1886년이니까 한 10년 뒤에 배제학당 들어간 거예요. 예. 몇 살에 들어갔나 하면은 예. 20살에 들어갔습니다. 75년생이니까 예, 예. 95년에 들어갔으니까 만 20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늦가기 중학생이에요. 늦가기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이승만 박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발점인데 예. 그게 결국은 뒤에 독립정신도 쓰고 예. 또 자판 인사아웃도 집필하고 그 다음에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국제질서 전체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자유민주진영에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장 이제 배경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또 책을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요. 예.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예. 한영 사전. 예. 이것도 이게 편집하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이 머리는 뭐 타고난 천재인데 집안도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훌륭한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유학 교육 예. 하고 이제 배제해서 신식 교육 예. 모든 걸 이렇게 종합 학문을 했으니 모든 방면의 천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통찰 얘기라고 하는 예. 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통찰 얘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의 어떤 본질,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의 가장 핵심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거에 이제 배경에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 유학 교육을 어릴 때 그 공부한 거 예. 그게 저는 사실 자양분이 되었다. 고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배제학당의 당시 교훈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배제학당의 교훈이요. 뭐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배제학당이 초기에 내건 이제 교훈이었어요.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통찰력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내세웠는데 배제학당을 세운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아펜젤러, 예,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예. 아펜젤러의 교육 철학은 뭐냐 하면은 그 암기보다는 판단력을 키우는데
이제 중점을 둔다 이거였습니다. 예. 아마 그것도 저는 좀 관련해 있지 않았을까. 아.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그 학력 이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학사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세죠. 그다음에 이거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스턴 대학 거기에 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박사 1호잖아요. 제가 여기 이승만 대통령 보니까 전부 최초가 많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죠.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거기- 박사는 서재필 선생님. 아 그런가요? 제가 이 시점은 저는 그것도 국제정치 가지고는 아마 처음 예.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이죠. 예, 초대 대통령.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설립하고도 초대 국회의장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예. 전부 이게 항상 최초 아닙니까? 이 정도로 뛰어난 선각자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임시정부든 초대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을 모시게 된 이런 게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초대를 경험한 배경이 뭐냐? 예. 저는 그게 바로 항상 초대 뭐냐면은 초대받았죠.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그 배대 학당 들어가신 거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배대 학당 원래 1886년에 처음 이제 개교가 됐는데 뭐 10년 뒤에 이제 들어가신 거니까 사실 초기죠. 뭐냐면 우리가 그 서양인들의 이 서구 문명, 현대 문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우리 민족으로 봐가지고는 서양 문명을 정통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게 저는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나 하면은요. 헐버트를 만납니다. 헐버트.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헐버트 아시죠? 예, 예. 헐버트. 헐버트가 뭐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도 최상류층 자제입니다. 예. 기독교 집안에. 근데 이분은 그 선교사가 아니에요.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마 인문학, 리버럴 아츠를 정통으로 공부한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러다가 원래는 1884년에 오기로 했어요. 예. 유경공원을 그때 이제 세워서 오기로 했는데 예.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2년 미뤄졌어. 2년 미뤄졌는데 이 틈에 이분이 동아시아사하고 조선의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한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글을 공부해서 몇 시간 만에 이게 읽고 예. 한글의 이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제 문자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처음 연구해가지고 이분의 수제자가 주시경 선생이에요. 예, 예.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나는 뭐 이 헐버트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당시 이분이 한글을 보면은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한국의 역사부터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경공원의 교사로서 한글 교재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삼연필지예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미국의 그 근대 철학이라고 할까? 근대 사상을 완전히 체화하고 있던 분이에요. 예. 개인의 독립이 결국은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 독립한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개인의 독립을 기초로 해서 국가의 주권국가의 독립 그러니까 그게 자결이죠 결국은.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나중에 뭐예요? 민족 자결. 세계도 이 주권국가의 자결에 근거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를 이분이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밑바닥 철학이 헐버트에 예. 있었고 그 헐버트로부터 바로 배제학당에서 가장 큰 그 감명을 받았고 그 독립정신에는 헐버트의 이야기가 예. 그 헐버트의 책에 나오는 것들하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저 이승만 박사가 헐버트와 같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당시 최고 그 지성으로부터 미국 문명을 전수받고 또 거기에다가 뭐 이승만 박사의 머리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전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창의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가서도 뭐
그냥 뭐 보통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취를 보인 거죠. 예. 대학원 공부할 때도 다 2년입니다. 예, 예. 다 2년 만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그 역정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임시정부 있잖아요. 이걸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때 우리 노선 가지고 갈등 투쟁이 많았잖아요. 그때 무력으로 하자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론 아닙니까? 노선 싸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신채호라고 이제 단재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때 국제연맹에다가 우리 그 청원할 때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 팔아먹는데 이승만은 이미 나라도 없는데 팔아먹다 이렇게 신채호가 이승만을 욕을 했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 우리 최초의 탄핵 대통령 아닙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 탄핵도 됐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분열, 독립운동 분열을 아이콘이다. 이래 비판한 분도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한번 반박 좀 해주시오. 사실은 뭐 저는 분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그렇더라도 이게 완전 의도적으로 뭐 분열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적 분열은 아닌데 예. 분열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쁠 때는 분열해야죠. 나쁜 편에 가가지고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미주 사회에서도요. 예.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계실 때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하와이에서 이 한독학원인가? 예. 그 한국의 독립이에요, 한독이. 예. 그 교장 겸 교사 하시면서 가장 오래 사셨는데 하와이 교민사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시켰죠. 네. 네. 통일시켰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세 개의 세력이 합쳐진 이제 만든 게 임시정부입니다. 예. 하나는 이승만 박사와 같은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예. 민주공화국 파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재 신채호라든가 이런 그 과거에 뭡니까 그저 의병운동 그 유학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의병운동 하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무정부주의로 흐릅니다. 일단 김원봉 뭐 그런 이제 그렇죠. 이분들은 대개 이제 민주공화국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대개 이제 근황 다시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대세가 아닌 것 같으니까 무정부주의로 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동희로 대표되는 고려 공산당. 예. 그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계열이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노선이 달랐죠. 예. 노선이 다른데 그 이승만 박사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무정부주의 계열이나 이 공산주의 계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승만 박사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분이 없어서 그냥 초기에 이승만 박사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가오마담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뭐예요? 좀 적당하게 협력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이나 원칙을 관철시켰으면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좋아했겠죠. 예. 근데 이승만 박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한다거나 이건 도저히 무리인 거예요. 예. 신채호나 이동희는 무장투쟁 계열입니다. 예. 미국에서 싸웠던 박용만도 무장투쟁 계열이에요. 예. 당장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장투쟁하면은 멋져 보이잖아요. 일본하고 바로 싸워야 되니까. 예. 근데 책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야 되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힘을 키워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외교를 해야지 이제 독립이 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프린스턴의 국제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예.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 3.1 그 임시정부 수립하기 이전에 국제연맹에 대한 청원서를 냅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제 특별한 관계잖아요. 예. 이승만 박사는 거의 뭐 사제가이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직접 뭐 지도교수는 아니었지만은.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거는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그 강대국에 청원해가지고 그 독립하려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크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채호 선생이 굉장히 그 남을 공격할 때는 독합니다.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그분의 성격을. 예. 그게 이제 학생들 이제 학교 국사 시간마다
이제 그게 막 교육이 되니까 또 단재 신철 선생이 얼마나 멋있는 말 했습니까?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21세기에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그러면은요. 아마 좌파들도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요즘은 다문화, 다원주의 같은 이런 거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하작하는 건데, 당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아주 꼿꼿한 보이죠. 신채호 선생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비판거리가 돼가지고 탄핵받은 건데, 당시 국제정세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이게 원래 이게 나라 건국할 때 여러 노선이 있는 거. 그럼요. 분열에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게 역사는 이승만이 옳았다. 결국 우리가 독립한 거는 일본이 미국한테 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외교 독립론이니까 저는 국제적인 여러 안목이라 볼 때는 이승만이 옳았다. 이래 보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단독 정부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떤 분은 분단의 원흉이다. 그러나 이게 그때 김구나, 우리 김규식 이런 분들에게 북한하고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든 통일국가를 만들어야지. 그 정업 발언 있잖아요. 예. 정업에서 어떻게 우리 단독 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게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이게 좀 따끔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게 분단 국가냐 그냥 대한민국이냐 이거는 보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그냥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세운 거예요. 분단 국가가 아니고. 한반도에 당시 현실 속에서 그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뭐 1945년부터 바로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만들고 그 전초로서 그렇죠. 이미 그 뭡니까 소비에트 조직 소비에트가 뭡니까 그 평해 조직이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갔어요. 각 직업별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던 38선 이남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이제 인구도 북한 쪽에 2배 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류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노선을 이제 택한 거죠. 예.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시에 어정쩡하게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데 그 국가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해야지 통일이 돼요. 어중간하게 합쳐가지고 신탁통치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다면은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저는 패망한 월남보다도 더 혼탁하고 혼란한 사회 국가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분단은 뭐 요즘 새로운 연구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미 이승만 박사가 정업 발언하기 이전에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단독 정부 형태가 돼 있었고 이미 미군정과 소군정 이 영향을 벗어나 가지고 뭐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미군정이 이제 관리하는 이 하에서 자유롭게 우리 그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 이남에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밝힌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핑계 삼아 가지고 단정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후배들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자식 세대들이 물어봐요. 저희 딸도 아빠가 이승만이가 뭐 업적이 뭐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꼭 하는 말이 야 우리 5,000년 역사에 국민이 주인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한 게 이게 최초 아니냐? 첫째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이 직접 농토를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지만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땅 가진 지주보다는 오히려 소작농들은 유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게 국민이 경자 유전 땅을 가진 이게 농지개혁도 큰 업적이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때 미국 없었으면 우리 한강의 기적이나 아니라잖아요. 그때 방공 포로 석발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한미동맹 관철했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잖아요. 세 가지를 보는데 먼저 이게 농지개혁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뭐 이미 뭐 송 교수님 다
서 변호사님 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농지 개혁에 대해서도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는 예. 실패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농지 개혁이라고 했어요. 이승만 박사 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쪽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 북한은 예? 무상이니까 다 잘해주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가지고 완전한 토지 개혁이 됐는데 예. 우린 토지 개혁이 아니고 농지 개혁입니다. 이유 아세요? 우리는 농지만 했어요. 아, 농지만. 뭐 살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천 이런 거 안 하고. 예, 농지만. 농지는 이제 농자 유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지 개혁을 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요. 예. 유상 그 분배할 때 뭐 유상몰수도 마찬가지인데 값을 얼마를 쳐줬나 하면은요. 예. 3년치 예. 그 수확량을 내면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농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 토지 소유를 확립하려고 했는데 그저 공짜로 주면은 이거는 전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당시 농민들한테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3년치의 수확을 몇 년에 몇 년입니까 분할 상한이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상 분배를 한 거야말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농민 소유의 이 농지제도, 농지 소유제도로 이제 확립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그 한반도 땅에서 말이에요. 예. 제도가 이제 제대로 정착된 통일신라 이후에 예. 농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토지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가족 부양하고 이제 자식 중에 똘똘한 놈은 교육도 시키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을 처음 확립한 것이 이제 예. 이 농지개혁에 의해서고 그래서 이제 이게 6.25 전쟁 때 예.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대한민국 지키는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 예. 근데 저는 이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나의 큰 업적이 있습니다. 49년에 똑같이 한 겁니다. 뭡니까? 교육법 제정한 겁니다. 아, 국민 무상교육. 의무교육제도 예, 확립을 하고 의무교육.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왜 무상이냐 다들 그때 월사금 내고 다 있는데 하는데 그거 월사금은 진짜 교육비 전체로 보면 좀 부분에 불과하고 이 1949년에 교육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633 사제 이게 바로 민주주의 학제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누구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초등은 이제 무상교육을 해서 모든 사람이 뭐 월사금 얼마 내더라도 자기 자녀 중에 그거 귀찮다고 그거 내기 힘들다고 학교 안 보내면은 구속됐어요. 법상으로. 그게 강제교육이죠. 그러니까 의무교육 강제교육입니다. 그걸 확립한과 더불어서 똘똘하고 능력 있는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든 다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기초는 뭐였나 하면은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제도를 만들고 그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능력이 인정돼 가지고 사회적인 직업 배분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수천 년 동안의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는 오히려 더 큰 초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게 그 가족들 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예. 가족들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성의 강원도 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가니까 프란체스카 여사 있잖아요. 예. 이분 이게 정말 검소하게 그분이 또 난중일기처럼 6.25 책도 냈잖아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가는 존경하는 국모 중에 우리 유병수 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여사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사실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릅니다. 예. 모르고 그 과거에 내가 어릴 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나 하면요. 예. 우리 그 경상도 그 시골에서는 그 여성들 부를 때 무슨 댁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 자기 친정 동네 이름 따가지고 무슨 댁 하는데 예. 프란체스카 여사를 우리 시골에서는 호주댁이라고 했어요. 그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구별을 못해가지고 호주 때.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못했죠 사실. 예. 못했는데 뭐 제가 그냥 아는 거는
이승만 박사가 유럽에 출장 갔을 때 어디 뭐 레스토랑에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그 모친이 식사하는 거 보고 좀 한눈에 반해가지고 예. 그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좀 대시해가지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정말 그 당시 뭐 오스트리아 하면은 그 뭡니까 그 저 패전국이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게 합스부르크가 예, 그렇죠. 예 본장 아닙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에 예 신성 로마 제국 그 전에는 예. 그거에 완전히 그 본고향인데 그 대단한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럽에서 보면은 가장 중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그 국민들도. 예.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를 보고 반해가지고 예. 딴 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예. 그 결혼했다 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분은 이승만 박사를 알아본 것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닌가. 그럼 이게 또 가족 중에 예. 지금 이게 저희 녹화 며칠 전에 이인수 박사님 저도 여러 번 뵀거든요. 예.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이제 양자가 이강석이잖아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부정선거라고 막 떠드는데요. 지금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해공 신익기 선생, 예. 그다음에 유석 조병옥 선생 다 이게 급사했잖아요. 예.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딴한 대통령이에요. 다른 당은 다만 부통령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기붕 씨 있잖아. 그 속에 4.19 비극도 있었고 이강석 씨가 가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따라서 이게 부정선거도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부통령 이쪽이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가족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요? 저는 뭐 사실 그 시기는 아직 그렇게 연구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학자로서 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제 얘기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사실은 저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단점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기에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점에서 저는 이제 좀 부족했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승만 박사는 그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 문명을 최고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성취를 이룩한 분이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쓰다듬고 포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고향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 전통 문화 아닙니까? 전통적인 사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너무 과소평가됐다 혹은 저평가된 것도 우리 국민들도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승만 박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은 국민들한테 저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는 이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문화로 이제 접근해야 되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문화를 익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더불어 슬퍼하고 더불어 분노하고 이런 거 하는 데서는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식 문제, 양자 문제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그 서구 문명대로 했으면은 저는 양자 굳이 그렇게 뒀어야 되나. 근데 나는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하잖아요. 대통령이고 한데 어떻게 자식이 없어도 되느냐. 그 당시 아마 어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당히 그러니까 타협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저는 착오였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제 그 문제를 생각했나 하면 지금도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북이 고향이거든요. 우리 고향의 선배들, 어른들 만나면은 그걸 굉장히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근무하는데 공주 아닙니까? 거기에 그 윤 대통령 고향이거든.
그래서 고향에 그 보면은 그 파평윤 씨 그 문중들 어른들 계셔요. 예. 그 내보고 이제 내가 진짜 저 메신저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파평윤문에 가가지고 이 자식이 없어도 됩니까? 문중 어르신한테. 그래서 우리 그 고향의 어르신들이 윤문에서 양자드리기 운동을 하면은 우리 경북의 그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한번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사회는. 예. 예. 지금 이제 그 끝으로요. 제가 북한에 가면요. 예. 김일성 동상이 10,000개 넘는다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남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19에 철거됐다고 동상이. 근데 지금은 이제 재평가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있고요. 오늘 제가 기사를 봤더니 오늘요. 기념관 건립은 이제 김항식 전 총리가 위원장이 돼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5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400만 원. 오늘 그 김기현 대표가 300만 원 내가 지금 이게 한 55억이 그쳤대요. 그리고 우리가 모금을 이제 70% 하면 나라에서 30%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든지 건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국부라죠. 예. 우리 중국도 중공은 마오쩌둥, 우리 대만도 장제석, 터키 가면 케말 파샤. 예, 케말 파샤. 이런 식으로 소련도 레닌, 미국은 조지 워싱턴. 근데 우리나라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국절하고 광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이승만 대통령 건립, 기념 이게 아주 의미 있다 보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방송 보시는 분도 잘 모르니 꼭 이 끝으로 한 말씀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도 이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승만 박사 재임 시절에 화폐에 이승만 박사 초상이 실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부 국민들은 아주 이제 좋아했고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일부에서는 그거로부터 외면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4.19 때 스스로 하야하셨잖아요. 그거 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남산에 있는 동상을 내린 거는 저는 정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동상을 세우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평가는 점점 더 이승만 대통령 또 이승만 박사의 그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전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가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현재 보면은 현대사학회 얘기도 했지만은 너무 우리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개선이 앞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기념 사업은 단기적으로 이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정말 저도 좀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 이게 잘 돼야지 나라의 뿌리가 튼튼해져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도 대한민국 중심이 되어서 하고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공헌을 해야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런 정신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치들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멜콩TV 시청자님들께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뭐래도 우리 자유우파의 정신적 뿌리, 지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정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이요. 정말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님들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좀 널리 퍼뜨려서 우리 좌파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정말 자유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이런 식으로 폄하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